자, 6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숏 다이오드의 문제를 한 두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애삭기 다이오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숏 다이오드에서의 전류 밀도와 그 다음에 롱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300K에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순방향 전압 0.7V로 인가되어 있는데, 자, P형 반도체는 길고 N형 반도체의 길이가 1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짧은 다이오드로 가정해서 공핍 명령에서의 양공 전류를 구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양공이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공핍층 경계면에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쭉 감소하겠죠. 자, 먼저 숏 다이오드에서의 양공의 전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접합의 단면적 곱하기 전류 밀도. 전류 밀도는 이렇게 구했었죠. 분모가 WN이죠. 그래서 이 값을 다 대입합니다. 그리고 PN0는 우리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런 건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쭉 대입하고 풀면 19.678mA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롱 다이오드를 한번 풀어볼게요. 롱 다이오드는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죠. 요거는 양공의 전류입니다. 총 전류가 아닙니다. 양공의 전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역시 이 값 다 대입하면 1.968mA. 약 숏 다이오드는 호가 10배 정도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분모의 WN이 LP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이 전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총 전류를 구해보는 문제인데 저주입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한 개 순방향 전압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N형 영역이 0.5 마이크로미터인 짧은 다이오드네요. 자, 그러면 P에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공핍층 그 N형 그 공핍층 XN 지점에서의 양공의 농도입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이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려면 다수 캐리어, 즉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ND죠. 그거의 10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최고값이죠. 그러니까 최대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0.1. 그러면 요거는 PN0분의 0.1 ND. PN0는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로 바꿔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VA는 0.811V. 자, 빌트인 전압은 계산을 해보면 이 농도에서 대략 0.752V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0.811V까지 저수준 주입을 만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전압보다도 더 크게 인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고수준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는 최대 전압은 0.811V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전류와 양공전류를 그려보겠습니다. 양공전류는 우리 숏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롱다이오드 식을 사용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WN. 그래서 계산하면 0.953A. 자, N형 쪽. N형 쪽은 전자의 전류죠. N형이 아니라 전자의 전류가 되겠죠. 전자의 전류는 이거는 P형 반도체 쪽에서의 전류값이니까 이때는 롱 다이오드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3.366A. 그래서 합하면 토탈 전류는 4.319A. 지금 전자 전류가 훨씬 더 크죠. 이거 왜 더 큰가요? 이거는 전자 농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3 곱하기 10의 17승. 그래서 N형에서 전자가 이렇게 넘어오죠. 이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애삭기 다이오드를 여기 수학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넣는 이유는 이 애삭기 다이오드는 이게 터널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데요. 뭐 우리 당시 이
제한이 나왔을 때도 양자역학은 있었고 뭐 터널링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은 다 있었는데 뭐 굳이 이게 뭐 새로운 게 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양자역학 현상을 가지고 디바이스를 제안한 겁니다. 바로 터널 다이오드를 일본에 있는 레오 에사키라는 분이 제안을 해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 그것도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제안했을 때는 소니에서 한창 근무했을 당시였는데 소니가 그 당시에 그 트랜지스터에 아주 집중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뭐 27살 먹은 아주 젊은 청년이 이런 것을 제안해가지고 실제 이 터널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증폭기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많이 사용 안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개념을 설명해 들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뭐 이런 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오매 법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부성저항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삭기 다이오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축대 반도체, 도핑을 아주 많이 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축대 반도체는 전자나 양궁의 유효 상태 밀도보다도 비슷하거나 더 많이 도핑했을 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밸런스 밴드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미 준위가 컨덕션 밴드 내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렇게 과도핑한 반도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역방향 전압을 아주 강하게 인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밴드가 힘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페르미 준위가 분리가 되죠. 이거 앞에서도 했습니다. 이쪽에 페르미 준위가 더 높죠. P형 반도체 페르미 준위가 더 높고 N형 반도체 페르미 준위가 더 낮습니다. 페르미 준위까지는 전자가 꽉 차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전도대 위에는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밀도가 엄청 많이 존재하죠. 1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뭐 10에 21승계 정도 존재한다는 거 이미 앞에서 우리 학습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방향 전압을 아주 강하게 인가하면 이 공피층의 폭이 넓어지죠. 근데 밴드가 이렇게 많이 휘기 때문에 이 베리어의 폭이 작아집니다. 이 베리어 폭이. 이 전압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 베리어를 뚫고 이렇게 터널링 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링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전압에서 순방향 전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먼저 그 중간 지점 0V 지점이 되겠죠. VA가 0이 되는 지점에서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일치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0이 있는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자,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을 더 인가해 보겠습니다. 더 크게. 자, 순방향 전압을 더 크게 인가하면 이제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분리되겠죠. 위아래로.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반대로 이제 확산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을 더 크게 합니다. 페르미 준위가 더 올라갔죠. 여기 밸런스 밴드하고 딱 일치하는 지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면 전류는 더 증가하겠죠. 아까는 요만큼만 터널링 했는데 요 밑에는 터널링 못하죠.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여기죠. 근데 지금은 비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자가 확 들어갑니다. 그럼 전류가 엄청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페르미 준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더 많이 전류가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에너지 밴드 갭이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합니까? 못합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만큼의
페르미 준위는 더 올라갔지만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이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양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전류가. 이상하죠? 전류가 줄어듭니다. 전압을 증가시켰는데 전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저항이죠. 그 다음에 전압을 더 증가시켜 봅니다. 이거보다도. 이만큼. 페르미 준위가 이만큼 올라가죠. 그리고 이 밴드의 이 힘은 작아지는 거죠. 순방향 전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전자 위치 에너지를 낮춰주고 여기를 올려주는 거니까 밴드의 힘이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리고 공급층의 폭도 넓어지죠. 좁아지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이렇게 터널링 합니까? 못하죠. 왜? 여기는 에너지 밴드이기 때문에 전자가 있을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에너지 베리어, 요게 낮아졌기 때문에 전자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전류입니까? 이게 확산전류라는 거예요. 확산전류.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아주 커지면 이제 터널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확산전류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역방향 전류 전압이 증가하면 터널링 전류가 계속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압이 0이 됐을 때 전류는 흐르지 않죠. 그러다가 순방향 전압으로 바뀝니다. 그때도 계속 터널링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랬죠. 4번하고 5번 사이 구간. 그래서 5번 구간을 보면 4번에서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다가 순방향 전압이 증가하면 페르미 준위 위치가 바뀌죠. 우리 밴드의 힘이 줄어들고 여기는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터널링 할 수가 없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영역은 요 밑에 요 줄친 요 밑부분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류가 감소하는 현상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에서 5번으로 갈 때는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부성 저항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네거티브 레시스턴스를 갖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부터는 다시 확산 전류가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일반적인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터널 다이오드의 특성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00K에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다. 접합의 단면은 급준하며 계단형 접합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고 순방향 전압이 1V일 때 공간 전압 폭을 구하라. 자, 도핑이 엄청 많이 돼 있죠. 애삭기 다이오드에서는 이렇게 과도핑을 한다 그랬죠. 이때 빌트인 전압은 약 1.16V, 1V가 넘었죠. 그리고 공피층의 폭은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여기다 1.16, 여기다 1.0 하면 약 72옹스트롱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공피층의 두께라면 전자는 충분히 터널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삭기 다이오드를 요약을 하면 애삭기 다이오드에서는 이러한 전류 전압 관계식을 갖고요. 우리 일반적인 PN 접합 다이오드는 순방향만 살펴보면 그냥 지수함수로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요 영역은 터널 다이오드, 즉 애삭기 다이오드에서는 터널링 전류가 지배하는 곳이죠.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다시 터널링 전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확산 전류가 증가하는. 그래서 이 구역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PN 접합 다이보다도 훨씬 더 큰 전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터널 다이오드는 이 증폭기로 이용이 됐는데요. 뭐 현재는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용적인 pn 접합 다이오드를 제안하고 만들어서 실제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레오 에사키는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에사키 다이오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